다음은요. 중간선거 결과가 이제 다 나왔잖아요. 거의 나온 거죠. 상원에서는 예상을 뒤엎고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조지아 결선 투표 다음 달에 있는 그거와 무관하게 확보했다라는 그런 소식이고요. 그리고 하원은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보고 안 봤는데 공화당이 한석 218석에서 한석이 비는 걸 컨펌했다라는 걸로 봤거든요. 근데 뭐 조만간 과반을 달성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러나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민주당과의 의석수가 그다지 차이가 안 나서 블루 웨이브, 소위 말하는 공화당이 파란을 일으키는 그런 거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난 어제였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 다음번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출사표를 또 내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미국 국내 정치 뉴스들이 이어지는데 오늘 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는 반가운 소식으로서 한인 연방하원 의원 4명이 모두 연임을 성공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죠. 이게 앤디 킴, 그다음에 메릴린 스트릭랜드, 미셸 박스틸, 영킴 네 분인데요. 한 분 한 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앤디 킴, 뉴저지 민주당이죠. 민주당이고 뉴저지의 하원 의원인데요. 압도적인 표차로 개표 초기부터 가장 먼저 당선을 확정했죠. 그리고 또 메릴린 스트릭랜드도 시애틀 출신이죠. 그래서 여기서 민주당이고요. 그래서 이분도 상대적으로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 지으셨고 그 뒤이어서 이제 영킴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 확정하고 마지막으로 미셸 스틸 의원도 가장 최근인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어떤 한인의 정치력, 연방 의회 차원에서 정치력을 더 확장하고요. 그래서 더 새롭게 다질 거다라는 어떤 평가와 기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어떤 분들인지 저도 궁금해서요. 앤디 킴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유명해졌던 게 작년 초에 1월 6일 의사당 폭동 때 사진이 찍혔잖아요. 이렇게 청소하면서 밤늦게까지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이게 앤디 킴 의원이었다 했었는데요. 그래서 신문 주류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백악관의 NSC요,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역임한 사람이고 그래서 주로 하원에서 군사위원회, 외교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선이니까 중진이잖아요. 중진돼서 점점 더 큰 새로운 길을 선두주자로서 개척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당선 소감으로서 2년 더 의회에서 본인의 지역구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 선택해 준 데 대해 정말 감사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다라고 했고요. 부모님이 우리 남매를 키웠고 본인이 또 학교를 다 다니고 지금은 그 지역에서 또 본인의 가족들이 자녀들 학교를 보내는 그런 그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일생의 영광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메릴린 스트릭랜드요. 워싱턴이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전국 단위 뉴스에서 한번 나왔던 게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하원 의원 20년이었었죠. 하원 의원 취임식 자리에서 한복을 입고 등장해서 뉴스에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특히 이 한인의 아이덴티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혼혈이잖아요. 특히 본인의 정체성에 있어서도 한인의 목소리를 키우는 게 본인 정치인으로서의 목표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했고요. 보다 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 상대적으로는 뉴스에 좀 덜 나오는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이런 교민들 언론 또는 저희 또 한국 언론에서는 덜 다뤄졌던 것 같긴 한데요. 1962년생이고요. 한인 어머님 그리고 주한 미군 출신 아버지 사이에서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1살 때 미국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차별 그리고 또 어려움을 성장 기간 동안에 부모님들이 겪는 것을 지켜봤고 부모님들은 그들이 겪어야 했던 그런 고생 또는 그런 갖지 못했던 기회를 딸에게는 꼭 주고 싶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본인도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옳은 일을 위해 또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약자를 대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원래는 평범한 그 사회인 직장인이었었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어떤 당시에 시애틀의 시장이었는데 시장과 인연이 돼서 권유로 포마라고 하는 시의원으로 이제 정계 입문을 했고요. 그래서 쭉쭉쭉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포마 그 같은 시에서 시장직까지 역임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나라의 이민자로 온 본인의 모친의 어떤 힘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그 인내력, 강인함을 본받고 싶고, 절반은 한국인, 절반은 흑인이라고 규정하면서 양 부모로부터 배운 가치로 인해 내가 잘 성장할 수 있었고 운이 좋았다라고 인터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영킴 하원 의원이시죠. 캘리포니아잖아요. 공화당이시고 20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 18년도 땐가는 아쉽게 고배를 들었다가 20년에 당선되고 이번이 재선이죠. 입성한 이후에 외교위원회에서 활약하면서 뭐 한미의원연맹이라든가 이런 것들 앞으로도 이 한미 관계라는 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트위터에 본인의 정체성 내지는 이 소개할 때 아내, 엄마, 또 뭐 이민자, 중소기업인, 뭐 전 캘리포니아 주 하원 의원 뭐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 하네요. 인천에서 태어났고 75년도 때요. 가족과 함께 괌에 이주를 했다가 그 뒤에 대학교를 USC 경영학 전공하셨나봐요. 그래서 사업, 뭐 직장 생활 하시다가 남편분이 비영리 기구를 활동하면서 인연을 맺은 연방 하원 의원 에드 로이스, 이분도 굉장히 제가 알기로 그 유명하고 이 연방 하원에서 외교위원장을 아마 오래 하셨던 분, 그분의 보좌관으로서 20년 이상 경력을 쌓아오셨고, 그러면서 뭐 한미 관계 또는 뭐 북한 인권 관련된 법안이라던가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싸워주셨던 그런 기록이 있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그 뒤로 캘리포니아 주 하원 의원 활동을 하다가 한 3년 4년 활동하셨다네요. 2017년까지. 그래서 2018년도에 낙선하고 재도전해서 그리고 뒤이어 이번에 또 연임을 성공하셨다. 재미있는 거는 예전에 이 인터뷰를 보니까 한인 사회가 의외로 본인을 시집 보냈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잘해야 친정에서 나를 바라보는 데서 기쁨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라고 얘기하셨다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가진 어떤 백그라운드죠, 자산, 배경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주류 사회에 이용을 하고요, 도움이 되고요, 또 그걸 통해서 커뮤니티를 잘 알리고요, 한미 관계에 있어서 목소리를 높이는데 본인의 어떤 그 힘을 다하겠다, 정체성으로 생각하고 이와 같은 정체성을 장점으로 생각해서 활용하겠다라고 했답니다. 훈훈하죠? 예, 그래서 영킴 하원 의원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셸 파크 스틸 의원은요, 역시 당선 소감으로서 2년 더 지역구를 위해 의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선출된 데에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했답니다. 특이한 거는 이분은 일본에서 자라셨어요. 유년 시절을 보내서 대학교 때 오셨나 본데요. 이 페퍼다인 경영학을 공부하셨고요. 그래서 뭐 한국어, 일어, 뭐 영어 3개 국어에 능통하다라고 하네요. 원래는 다른 어떤 뭐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하시던 분이 아니었는데 남편분이요, 션 스틸 변호사가 캘리포니아 주의 공화당 협회 의장을 역임한 굉장히 이쪽 공화당에서 파워 퍼슨이신가 봐요. 당시에 뭐 이런저런 그 교류를 하면서 4.29 폭동이 있었잖아요. 1992년도 때. 그때 남편의 친구분들하고 이런저런 그분들이 이제 또 주에서 상하원 의원 하는 이런 분들인데 얘기하다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한국 사람들 왜 이러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아니고 한인들의 잘못이 아닌 이거는 물건을 훔쳐가고 약탈하고 불지른 사람들이나, 그 얘기가 본인의 의견이 그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 주류 미디어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정치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뒤로 적극적으로 이런 지역 커뮤니티 정치 활동에 참여하시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미셸 스틸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역대 공화당 대통령들도 관련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 한국 문제와 관련해서 꼭 미셸 스틸 의원의 의견을 한 번쯤은 얘기하는 게 당연시 되었다라고 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한인 사회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봉사하시겠다라는 좋은 말씀, 당선 소감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걸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네 분이 다 뭐 공화당, 민주당 두 분 이렇게 딱 나란히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왜 이분들을 다루느냐 하면서 기억에 났던 게, 지금 돌아가신 분이신데 한인 사회에서 아메리칸 드림 면에서뿐만 아니라 이후에 기부, 자선 활동, 봉사 활동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한인 정치인도 많이 응원을 하고 지원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질문을 받았던 게, 당신은 공화당 당원인데 왜 민주당 한인 후보까지 후원하냐? 라고 질문을 받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래서
본인도 그 질문을 받으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근데 본인은 공화당 당원이었으니까 비난도 받고 했다는데 그에 대해서 답은 매우 심플한 답이었다는 거죠. 뭐냐면 뭐 짐작하시겠지만 한인이니까. 그래서 그게 그분의 간단 명료한 답이었었는데요.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새겨들을 만한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분의 이 연방 하원 의원 뿐만 아니라 뭐 한인 기타 후보들 또 정치 지망생들의 건투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